이제는 비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분이 직접 활용을 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능들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을 거지만 한번 따라 하시면서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건물 모양의 탭이 버튼이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화면에 진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위쪽에는 여기에는 그 집원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밑에 부분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다가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 현무일길 33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그 밑에 도로명 주소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원 주소가 같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현무일길 33이 지금 현재 전주 에너지센터의 주소인데 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을 다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소 말고는 입력한 게 없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해놓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이 허가가 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착공을 할 수가 있고 건축물 착공이라는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착공이 되고 나야지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제일 빠른 거는 항상 허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허가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는 착공일을 참고하고 착공일도 없을 때는 사용 승인일을 참조하게끔. 그러면은 각각 지금은 이거 허가일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허가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열과일 기준 이 건축물은 1964년에 지어진 건축물이고 외벽의 열관리 기준이 그 당시에는 1.05였습니다. 그리고 지붕, 바닥에 대한 열관리도 있고 창호에 대한 열관리율이 3.49가 나와요. 그런데 초록색을 보시면 현재에 대한 열관리율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0.24, 0.15, 0.22, 1.5.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단열 성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그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러 갔을 때 단열 성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중간에 리모델링 부분은 반영을 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현장 조사를 먼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전기 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 돋보기 아이콘이 또 있어요. 그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 사용량, 단위 사용량, 평균 상대 습도에 대한 데이터가 언제부터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데이터가 쭉 불러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축물은 다행히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없는 건축물들이 태반이에요, 솔직히는. 그런데 다행히 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가스 사용량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스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가스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어느 시점 2019년 8월부터는 가스 사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스를 그 전에는 가스를 사용을 안 했는데 2019년 8월부터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한 부분을 우리가 제외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2018년 1월로 되어 있는 거를 2019년으로 바꾸고 2019년 8월로 이렇게 날짜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기고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정기고지서가 1년치밖에 없어요. 한번 확인해도 1년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 사용량을 2020년 12월부터 아니 2020년 12월까지인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번 바꿔보죠. 그리고 다시 승인 버튼을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기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만 불러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단위 사용량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지금은 6,668인데 실제적으로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한 8,000이었어요. 그럼 8,0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나머지 단위 사용량이나 평균 기온 상대 습도는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절로 계산하고 저절로 불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사용량과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단위 사용량 8,000인데 8,000kWh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력하는 거는 굉장히 많지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여러분이 요 밑에 있는 승인 버튼 있죠? 여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요 승인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눌러야지. 지금은 누르기 전에는 그래프로 가면 아무 그래프도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단지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이 지금 입력한 사항이나 불러온 사항 자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눌러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스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가스를 사용 안 한다 그러면은 가스 요 부분 있죠. 지우개 버튼을 누르게 되고 다시 승인 버튼을 눌러야죠. 그렇게 되면은 가스는 반영이 안 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가스가 반영되어 있는데 가스를 빼고 싶으면은 지우개 버튼을 누르고 밑에 요거 한번 더 누르세요. 요 승인 버튼 있죠? 요걸 눌러야지만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건축물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가스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었고 가스 사용한 기간이 2019년 8월부터인가요? 네. 그리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스 사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과 가스 사용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달라도 돼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연 평균, 그러니까 24개월이 입력이 되더라도 월별로 평균을 내고 그 월별 평균 낸 거를 연 단위로 합산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연 단위 값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으면 같게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가 나오나요? 12.41이 나오네요. 단위는 킬로와트아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그 사용량 자체를 연면적으로 나눠가지고 1제곱미터당, 1평방미터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굉장히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건축물 자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커요.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보고 단열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냉난방기 효율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LNG를 쓰고는 있는데 굉장히 LNG를 좀 적게 쓰고 있죠. LNG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5, 6, 7, 8월에 집중적으로 4월부터 해서 7월에 가스 에너지 사용량이 좀 많다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우리가 가스를 쓰는 냉방기가 뭐가 있죠? 가스를 쓰는 냉방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 흡수식 냉동기. 아까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 거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 건축물을 보시면은 전기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 90%고 가스에 대한 사용량이 91%예요. 그리고 전기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기를 쓰는 난방과 냉방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기가 좀 많아요.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그러면 건축물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냉난방기 자체, 기계 자체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도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오픈이 심하다고 얘기하죠. 단열이 안 좋은 거거든요. 단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해석 자체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산 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그래프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일단 태양광만 반영을 할게요. 태양광 여기 버튼 있죠? 이 버튼. 화면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태양광 1년간 이 건축물에 대해서의 예상 생산량이 17,000kWh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된 결과물 자체가 지금 테이블 형태와 표 형태로 차트 형태로 지금 나와 있고 이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개선 에너지 사용 요약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태양광만 클릭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태양광만 반영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외벽의 그 열과율 자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외벽에는 지금 현재 기준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에 개보수를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개선을 현재 기준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고 창호는 기준일 기준으로인데 창호는 개선을 안 할게요. 그러면 이 개선 상황에서 기준일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외벽만 반영이 돼요. 그럼 외벽에 대한 열 성능 자체를 개선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한지가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열 관리율과 태양광 두 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우리가 태양광을 한번 빼도록 해볼게요. 태양광을 빼려면은 이 태양광 그 표 있는 데서 이 X 표시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태양광 자체가 빠지고 순수하게 외벽 자체만을 바꿨을 때의 에너지 개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광은 뺐고 이 외벽에 대한 거를 외벽 자체를 여러분이 그러면은 패시브 기준으로 좀 강화를 시켜보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패시브 기준까지 열 관리율을 향상을 시켰을 때에 물론 외벽에 대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표와 절감률로 지금 보면은 48% 절감이 가능하네요. 100%에서 그러니까 이제 100 빼기 4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열 관리율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열 관리율을 직접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직접 입력 탭이 있죠. 직접 입력 탭에다가 열 관리율을 여러분이 일일이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개선 기준을 제가 현재 기준으로 바꿔놓고 다시 승인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하고요. 창호만 반영하기 위해서 외벽을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기준을 기준으로 바꾸고 다시 계산을 할게요. 이제 창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는 구성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기준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고 창호 자체는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봤는데 그 창호가 복층창이었어요. 기준이. 이거는 창호는 기준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복층창이었는데 딱 봤더니 우리가 내일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이 창호는 로이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미적용. 그리고 이 착용은 오래된 창호이기 때문에 아르곤도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창호의 프레임을 보니 금속재예요.
열교 차단제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공기충 두께 얼핏 보니까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측정을 해보겠지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은 지금 우리가 입력한 사항이 반영된 열관리율이 표시가 돼요. 열관리율이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선 사항을 우리가 뭘로 창호를 어떤 사양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를 이제 입력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거예요. 우리 이걸 한 3중창 정도로 바꾸고 싶고요. 로이를 적용을 했고, 아르곤을 적용을 하고, 창호가 조금만하니까 요거는 그냥 그 플라스틱제 창호로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열교 차단제까지 적용을 하고 싶어요. 공기충의 두께를 16 정도까지 늘려보고 싶어요. 물론 16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은 해당하는 열관리율이 1.4. 그러면 현장에서 조사한 창호는 열관리율이 3.7이었는데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창은 1.4죠. 그게 반영된 거를 그래프로 보이기 위해서 다시 승인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참고로 지금 이 건축물은 지금 여기 적용된 그 개선 사항의 알고리즘은 창 면적비 20%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론 창 면적비가 30%, 40% 되면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거는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20%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한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근데 개선 사항을 3중창 말고 우리는 그냥 패시브 기준으로 바꿀게요. 그럼 패시브 기준에 해당하는 열관리율 자체가 그냥 입력되게끔 조치를 취해놨고 그걸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열관리율을 바꾸거나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다 아셨을 테니 열관리율 자체를 승인을 취소를 할게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경사각, 우리가 이제 틸트라고 그러는데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놨고 15도 단위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 3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방위각, 0도가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90도가 동쪽이에요. 마이너스 90도가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표시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0도인 남쪽을 바라보게끔 방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모듈 자체가 지금 18%를 제가 모듈의 효율을 18%로 놨는데 지금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23%까지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최고 효율은 23%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인버터 효율은 90%가 일반적이니까 인버터 효율은 바꾸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승인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경사각, 방위각, 모듈 효율, 인버터 효율이 반영이 된 그리고 전주시에 설치했을 경우에 이 건축물에 설치했을 경우 그 태양광 발전량을 계산을 해주고 연간 발전량을 그 발전량이 반영된 에너지 세이빙까지 다 표시를 해주게끔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은 의외로 좀 쉬운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이 지역의 10년간의 평균 일사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를 했더니 COP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COP가 효율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COP가 현장에서 조사했더니 3.0으로 나왔고 이 난방기의 COP를 내가 한 4.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3.0 넣고 개선에 4.0을 넣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난방 기기의 그 효율이 반영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개선 에너지 유학에 보시면은 난방이 체크가 되어 있고 태양광도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난방과 태양광 두 가지가 반영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난방 효과만 확인하기 위해서 태양광 쪽에 가서 이 X 버튼을 눌러서 태양광을 지워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난방 시스템의 개선을 했을 때 성능 개선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난방과 냉방은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COP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냉방은 난방 입력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난방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X 표시를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초기화시키겠습니다. 조명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조명 자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연면적으로 나눈 거,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게 조명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명 밀도 자체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가 내일 체크를 해드릴 거고 알려드릴 거고 계산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봤더니 조명 밀도가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명 밀도의 단위는 10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몇 와트를 쓰느냐, 이게 조명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선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고효율 조명기를 써서 이걸 한 5 정도로 향상을 시켰다고 보면은, 그리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물이 반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이 이 작업해 놓은 거를, 물론 개선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저장을 시켜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 하살표 쪽이요. 다시 한번 보셔야, 이게 세 번째 요게 저장을 시키는 옵션이거든요. 요걸로 하게 되면 프로젝트 단위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고,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으면은 요 제일 위에 있는 초기화 버튼, 새 프로젝트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져요.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보면은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장했던 프로젝트를. 그럼 그 프로젝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반영이 된 입력한 거를 반영한 그래프까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개선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같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태양광만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컨설팅 끝낸 거를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작업은 사진 찍고 요거 일부 캡처하고 해서 한글로 열심히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힘드시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PDF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그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PDF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파일 이름을 넣어준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시키시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PDF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비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비트라는 폴더에 보면은 아까 저장했던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DF 파일은 PDF 폴더에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무 읽기를 지금 PDF 만든 거를 우리가 불러오게 되면은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두 개의 페이지가 보이게끔 해놨어요. 만들게끔 해놨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입력했던 사항들을 분석하는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세 번째 탭에서 했던 그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나온 그래프로 보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드셔도 되는 거고요. 이 보고서는 기본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셔야겠지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이 다 끝나는 거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마크는 앞으로는 그 지금 전주시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전주시 마크와 전주 에너지 센터가 나올 거고요. 향후에 의뢰가 들어오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자체의 마크를 넣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전주시밖에는 의뢰가 없어서. 그리고 제일 못해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버전과 저장한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만들 거를 이런 방식으로 PDF까지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